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LG화학이 다음 달 시행되는 블록데이 사전공시 의무제도 도입을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가격 등을 놓고 투자자와의 이견이 발생한 데다 배터리 분야에서 다른 국내 기업도 블록딜에 나서면서 시기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관련 시도를 접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인 임종윤 종훈 형제가 한미약품 사내 이사에 올랐습니다. 다만 이사회를 돌연 취소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 이사의 한미약품 대표 선임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롯데웰푸드의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27.8% 상향했습니다. 인도 건빙과 공장 가동으로 추가 해외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의 상장 후 기업 가치가 약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몸값이 5조 원대까지 거론됐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에 웹툰주들 약세를 보이지만 일정 모멘텀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쉬어가던 우리 증시 오늘은 또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다시 또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곳에서 이제 양대 시장이 엇갈린 이유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굉장히 증시가 좀 강하다라고 좀 느껴져야 하는데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상승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이 크게 세 가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러니까 이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과 이 기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체감 차이가 극명하게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증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욱이 지금 기관의 수급이 양대 지수 모두 지금 좋지 못합니다.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호삭 증시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봤었을 때 선물 시장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조금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힘들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가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국내 내수에 대한 매출 비중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최근까지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왔고 그 기조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한 주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 그리고 자동차 대형주의 수급의 쏠림 현상에 따라서 조금 피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시이긴 하나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힘을 내주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 주단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가지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또 최근에는 시장이 너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오늘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도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시장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전력 설비 관련 섹터들 쭉 올라가다가 화장품으로 바톤을 이어받고 거기서 식품 관련 주들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상황에서 지금 보면 화장품 섹터의 특정 종목들과 그리고 식품 관련주들의 특정 종목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자동차 섹터들까지 이제 가세를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쪽 올랐다 저쪽 올랐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 한 4거래일 연속 보면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도는 그런 흐름인데 이게 이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수급 쏠림이 한번 나왔다가 그 수급이 분산되는 시점부터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해외 수출을 호조로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는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소형 단의 종목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 시장이 실적 장세로 그런 좀 대형주 위주의 수출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많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조정도 필요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방송 많이 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이야기를 좀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주가가 최고치를 달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승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안 좋죠. 네, 크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두 가지인데 어느 나라에서 하든 네. 지금 이 자동차 상용화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에 대한 어떤 변화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이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다른 건 모르겠고 중국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하면 뭐합니까? 네, 미국에서 돼야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이제 가장 큰 외형 성장이라든지 내실을 다질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이런 뭐 자율주행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미국 정부에서 미운털을 또 바뀌게 되면 저는 테슬라에게 그렇게 또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관련 종목군들도 굉장히 또 호재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필이면 왜 중국 가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는 우리나라 어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불과 올 초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갭상승 혹은 추가적인 상승들이 며칠 동안 좀 나온 모습들이 있었지만 뭐 최근에는 거의 뭐 반짝 반응을 하고 다시 다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의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이제 하드웨어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특히나 자동차 자율주행을 좀 넘어서 농기계라든지 선박의 자율주행이 붙었을 때는 지금 당장의 상용화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품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는 카메라 모듈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센서라든지 뭐 이제 이런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i3 시스템 이러한 쪽까지 보시는 것은 괜찮은데 저는 소프트웨어는 조금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현재의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 LG 이노텍이 애플발 이슈까지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은지까지 전해주셨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이 허가됐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건가요, 대표님? 사실 테슬라에 비하면 네. 비할 바가 좀 안 된다. 경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다만 문제가 이제 우리 라이다라든지 어떤 그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국내 어떤 자동차에 장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이제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실시를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테마적인 관점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함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다른 경쟁 업체들 역시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박차를 가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가 조금이나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접근으로만 좀 생각을 하시고 매매 관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굳이 자율주행으로 실질적으로 좀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은 현대오토에버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그룹의 뭐 IT 쪽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니와 자율주행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이제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이슈와 함께 뭐 라이콤이라든지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곤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테마적인 관점으로 보시되 어떤 현대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 로드맵을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라면 현대 오토에버에 접근해 보는 게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에 조금 더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율주행차 섹터 장 초반보단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라이콤의 경우는 아직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27에서 28%대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뭐 라이콤이 정말 대장주로 좀 보이죠. 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저는 라이콤 보유자분들에게는 좋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종목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움직이게 되면 수급이 분산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군들은 다 처지고 있는 가운데 라이콤만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남은 시간 안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상한가로 직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의 종가 위치가 또 하필이면 고점 돌파 직전의 위치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시초의 갭상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굳이 지금의 위치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나면 괜찮으나 그렇지 않았을 때 대응 방안이 조금 미흡할 경우에는 또 마음고생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요. 저는 일단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내일 시초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시초가까지 내일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이야기가 나온 만큼 대표님 섹터를 먼저 알아보고 싶어요. 자동차 쪽입니다. 사실 자동차주들 요즘 너무 잘 갑니다. 그간 이전에는 사실 뭐 실적에 발맞추지 못하는 주가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인도 IPO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또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또다시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자동차가 갈만하면 나왔던 이야기가 있죠. 피크아웃. 이게 정말 듣기 싫은 소리인데 아무래도 그 워낙 실적이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해놓은 상황에서 자동차 너무나 비싼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일정한 사람들이 이런 고급 제품들을 구매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금리는 꺼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 자동차의 판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최근 뭐 국내 내수 시장에서의 좀 부진이 있다고는 하지만 북미에서의 자동차 판매 굉장히 좋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에서의 현대 자동차가 좀 부각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어떤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내비치면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불거져 나오는 이슈들이 바로 인도 법인 IPO 모멘텀이죠.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거나 리포트에 나오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24조에서 한 30조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치가 이제 장부로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현대자동차 더 싸다라는 관점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쪼개기 상장 이렇게 하면 그 밸류를 갖다가 그대로 그 지주사라든지 그 모기업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어찌되었던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국내 증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 퍼가 거의 20에서 25배 정도로 굉장히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쪽에 상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현대자동차의 기업 가치 제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 3위까지 올라온 네. 자동차 기업입니다. 예전에 상상하기 좀 힘들었던 네. 그런 순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북미에서도 여전히 미국, 캐나다 할 거 없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판매되는 자동차들을 보게 되면 SUV 위주의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마진율을 보게 되면 한 자릿수에서 지금 두 자릿수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특히나 뭐 사실 금리 인하 이거는 언제 될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한 번 아니면 뭐 내년에 2번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자동차 판매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7월이 조만간 뭐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네. 7월 들어가면 이제 또 실적 2분기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화장품 섹터라든지 이런 자동차 섹터들 상승에 충분히 우리가 명분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증시를 보면 현재 GM 같은 경우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완성 자동차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전기 자동차 사업을 한다라고 테슬라 이후에 쭉 나왔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완성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자동차 섹터의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부분은 뭐 국내에서의 자동차 섹터들 상승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담감이 없는 대목 속에서 자동차 이제 부품주 단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우하이텍인데 최근의 차트를 보면 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거든요. 네. 종가 베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 급등이 나오는 네. 구간은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이거든요. 화신이라든지 아니면 SL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에 들어가 있고 화신 전고점 저항 돌파했고 서현이와도 어저께 화신과 함께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성우하이텍이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항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차체가 없으면 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우하이텍이 그런 차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범퍼 같은 쪽은 거의 뭐 독점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멕시코 법인 거기에 부품을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 1차 벤더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함께 진출을 해 있는 기업으로서 현대 자동차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성우하이텍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실적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섹터들 똑같은 상황이에요. 좋았는데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하면서 시세가 올라오지 못했던 거, 요 며칠 전부터 현대 기아 자동차의 신고가 랠리와 함께 부품주들도 함께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섹터로서 한번 상승 흐름들을 쭉 이어가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성우하이텍 선택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뭐 종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금 저는 뭐 기업 가치로 본다라면 신고가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16,000원 넘어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앞에 있는 3부터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11,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만들어진 파동의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 생각하셔서 8,3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성우 하이텍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방산 쪽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도 방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고요. 또 다른 모멘텀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차례로 체크를 해볼까요? 사실 이제 오늘 자동차처럼 다 강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시간차를 두고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방산 쪽에서 강한 종목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에 대해서도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단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방산하면 폴란드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를 넘어서 루마니아와 같은 새로운 나라와 또 새로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방산 쪽을 이제는 해외 수출주로 이제 보셔야 된다. 해외 수출주로 보면서 굉장히 잘 나간 섹터가 뭐가 있었죠? 최근에 K푸드와 K뷰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처럼 지금 이 방산도 해외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대다수가 본업 방산에서도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플러스 신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또 인수를 하면서 로봇 산업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적 분할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여전히 한화 정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슈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 철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또 좀 높았는데 그동안에 이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약했죠.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대 로템 하면 방산 쪽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전체 구조상 아직까지 방산의 매출이 철도보다는 조금은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철도 쪽에서 최근에 해외 또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기존에 잘하고 있던 방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이 많이 붙은 쪽이 또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위치도 많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만약 대내 변수가 좀 작용이 돼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이제 유력한 게 이제 프랑스 쪽, 유럽 쪽에 대한 이슈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푸틴의 어떤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굳이 왜 북한을 또 간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필이면 오늘 장중에 DMZ에서 지뢰 제거하다가 또 사고가 났다라는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런 뉴스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면 방산은 확실한 해지 전략, 해지 섹터로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포트의 방산 중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중에서는 한화 시스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어떤 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셨어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 방산 해외 수출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화 시스템이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작년 23년도 4분기 기준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8%였었는데 올해 24년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니까 8%였던 비중이 18%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의 상승 모멘텀도 10% 이상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분기에 지금 25% 정도의 또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저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최소, 그러니까 단순 어떻게 보면 산수 게임이겠지만 12% 정도 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 수주 잔고입니다. 네. 지금 이 하나 시스템의 시총이 4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시스템이 3년 내에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7조 4천억을 이제 넘어섰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총보다 지금 수주 잔고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시차의 문제이고 영업이익에 대한 고민만 남을 뿐 저는 충분히 수주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어떤 무기 체계뿐만이 아니라 우주 산업에도 굉장히 또 빠르게 침투를 해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갖고 있는 상황, 좋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 시스템은 짧게 보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진짜 돌파를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제 돌파를 시원하게 했거든요. 더욱이 거래량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목표가는 27,000원을 잡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한화 시스템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공조에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29%대로 상한가에 좀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부각됐던 부분이 AI와 관련해서 열을 식히는 게 좀 부각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모멘텀이 또 오늘 부각이 돼서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 뭐 딱히 모멘텀이 새로 부각된 게 있는가 하고 봤는데 네. 이게 기존에 그 말씀하셨던 HVAC 그 냉각공조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종목을 필두로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사실 그 냉각공조 이슈가 나오고 나서 관련 종목들이 첫날 그냥 반짝하고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공조는 이름이 좀 좋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급등세를 계속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21선에서부터 오늘 상한가로 지금 직행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 공조 시스템 쪽에서의 뭐 수주 이런 부분들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역시 AI에 대한 어떤 트렌드, 이 메가 트렌드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꺼질 수 있는 부분도 남아있는 만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AI와 관련한 냉난방 공조 쪽입니다. 그런 만큼 잠깐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길게 바라볼 거라면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 찾으면 안 되고 네, 미국 증시에서 네.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GST도 그렇고 KN솔도 그렇고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나 실질적으로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 실제로 이들 사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나중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네이버, SK와 이렇게 이제 협업을 해서 수주가 이제 떴을 때 그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미국 기업 중에 버티볼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액침 냉각을 통해서 이 올해 1분기에 정말 좋은 실적을 낸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보실 거라면 네. 그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대신에 이제 나는 미국 주식 싫다. K증시 안에서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테마적인 움직임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금이기 때문에. 근데 추후에 저는 그래도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어떤 공시,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그 관련주들은 꼭 길게 한번 보시면서 베팅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렌터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섹터별로 봤을 때 상위단에 지금 상승률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계절적인 요소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모멘텀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까요? 글쎄요. 렌트카 뭐 아마 휴가 기간이라고 해서 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적인 부분, 여행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같이 연계를 해서 봤을 때는 렌트카의 수요도 역시나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7월에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 이상으로 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연결해서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K카가 오늘 그 안에서는 가장 큰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좀 이어질 수는 있을까요? 길게는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단발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게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여행 수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도 그렇고 신조 성과가 올라가니까 중고 성과도 따라 올라간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는 그 가운데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 차보다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델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수요는 높은데
하이브리드가 그동안에 많이 탔던 차종은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 K카도 그렇고 롯데렌탈도 그렇고 지금 카 쉐어링하는 쪽에서 그래도 제법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남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움직일 게 없으니까 이런 뉴스를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닌가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추가 시세는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너무 길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보는 거 무리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 더운 날씨 그리고 오늘도 기온이 35도까지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좀 계절적인 이슈로 바라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폭염 온다 하면 항상 움직였던 게 이제 뭐 신일전자라든지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뭐 LG전자도 사실 에어컨 잘 만드는데 뭐 냉각 공조 해가지고 한번 올랐다가 지금 쭉 밀려 있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뭐 상승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빙과류 관련해서 최근 식음료 관련주들 잘 움직이다 보니까 또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글쎄요, 계절 테마는 항상 그 계절이 오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식상한 테마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할 게 테마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해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뭐 보통 한 3월, 4월, 5월 해서 움직이고 6월 달 들어가면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추세 꺾이는데 좀 늦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계절 테마 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에 워낙에 좀 잘 움직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계절 테마들이 좀 시세가 나온다 하면 보유자분들은 정리 관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절적으로 테마가 부각이 된다면 보유자분들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더운 날씨인 만큼 비만 치료제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약세 흐름이긴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본부장님. 조금 더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어느 정도로 시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제쯤 날 거냐라고 하면 사실 비만 치료제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요인도 지금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처방 건수를 보면 올해 1월 대비 지금 올해 4월 처방 건수가 한 40% 정도 이제 올라갔다 그래요. 그만큼 좀 계절적인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더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건 사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의 문제일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 기업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펩트로는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뉴스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돼요. 지금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렇다 할 뉴스가 나오지 않다라고 하면 또 빠르게 박스 하단까지 조정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스마트 대포 기술 이전 이 이야기가 나와줘야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삼천당 제약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삼천당 제약은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은데 매매하기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보통 움직여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그런데 삼천당 제약은 희한하게 뉴스가 나오고 나온 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갑자기 뒤늦게 또 움직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도 사실 움직이려고 했었으면 어제 움직였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 가만히 있다가 또 오늘 이렇게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쪽이 이제 삼천당 제약인데 무튼 결국에 이쪽도 개별 뉴스가 나와야지만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단기적인 어떤 수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회로를 좀 돌려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잘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베팅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비만 치료제와 더해서 당뇨병 이슈까지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오플로가 지금 상한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 뭐 제조하는 기업인데 오늘의 상승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당뇨 학회가 21일부터 있거든요.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된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기존의 사모펀드였나요? 제약회사에서 인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공모가도 산정이 되고 이렇게 있다가 관련된 기술 특허를 갖다가 소송이 미국에서 이제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상폐 논란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26,000원 이상 하던 게 뭐 거의 22,600원까지 한 10배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패를 일단 상패는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의 사업을 또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빠졌던 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고 조정받았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당뇨 학회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서 당뇨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패치로 이렇게 네. 붙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 앱을 사용해서 인슐린 펌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당뇨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 흐름들이 뭐 조만간 또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뭐 웨어러블 의료기기, 의료장비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빠진 주가에서의 뭐 상승 흐름, 모멘텀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 어떻게 타고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의료 쪽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의료계와 정부 쪽 갈등과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쪽 바라보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인성정보가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데 오늘 장에서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슈 때문인 거겠죠? 네,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이렇게 네. 큰 상황에서 회사의 어떤 주주 가치 제고를 본인들만 생각을 해서 이런다는 것은 저는 참 속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인성정보같이 이렇게 이슈가 나온 쪽은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본다라고 하면 비트컴퓨터와 같은 기업들 혹은 이제 또 다른 이제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올 초보다는 이쪽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식었어요. 이미 이슈가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인 네, 거겠죠? 이슈가 나온 지 꽤 됐고 그리고 오늘 이제 여의도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네. 또 많이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정말 좀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서 저는 뭐 관련주들을 보시는 것은 괜찮긴 하나 그러니까 테마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지만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면 처음에 50% 올랐던 것들이 30%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면 20% 움직이고 그 다음에 10% 움직이고 그러다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 개인적인 감정을 좀 묻어두고 배제를 하고 매매 전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보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계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밖에 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힘을 그래도 좀 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집니다. 코스피 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0.7% 강세를 보여줍니다. 지수는 2,763선에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장중의 저점보다는 올려 세운 모습입니다. 거의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58선에 종가 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규모 6,393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팔아내면서 오늘은 1,985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3,711억 원 매도세에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반 매도세 나서는 거 3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은 17억 원, 기관은 122억 원 팔아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252억 원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우리 시장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대표님? 딱히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뭐 순매수 어저께 매도가 나왔던 부분도 오늘 좀 강하게 현물에서의 6천억 정도 순매수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8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지금 뭐 박스권에 갇혀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 점진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급격하게 나오는 시점들을 보게 되면 미 채권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 때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딱히 국내 증시에서 뭐 악재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중소형단의 종목들은 최대한 지금은 좀 배제를 하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단 종목은 배제하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럼 종목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차이점 있을까요? 일단 뭐 장중과 지금 마감 시간에 뭐 변화된 거는 저도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오전에 움직인 기업들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시세가 좀 살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 이제 낮아진 상황에서 반도체 일부 종목, 반도체 투톱과 함께 낸드라든지 디램 관련한 기업들이 그래도 오늘 반등을 좀 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오늘도 여전히 지금 속상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그나마 자동차 대표 종목인 기아, 현대차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컫는 SL, 화신, 서현이아 이들을 이제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나마 이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은 약한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개선세와 함께 수급이 개선될 때 이 대형주 안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지 여부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그래도 상대 강도가 강한 쪽은 제약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삼천당 제약, 옵투스 제약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받쳐줬고 그리고 퓨처캔과 같은 전립선 암 치료제 그러니까 뭐 표적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그래도 장 막판 돼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의 어떤 순환 매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종목단에서 엇갈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 전기 가스업이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1.84% 강세, 운수창고 업종도 1.7%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보니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한 업종과 상승한 업종이 거의 비슷하게 집계가 됐습니다. 상승한 업종 순서대로 좀 살펴볼게요. 섬유의료 업종에서 3.17%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 유통업종으로 1.25% 강세, 반도체 업종에서도 1%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지 시간으로 내일은 또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발 이제 모멘텀이 그날은 없다 보니까 다음 날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이럴 때 좀 기습적으로 신고가 한번 갱신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지금 양치기 소년같이 한 3번 정도 우리 테스트했는데 돌파 못했습니다. 근데 또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숫자 3이잖아요. 3세판. 이제는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5일선을 기점으로 오늘 갭 상승하면서 시장 양봉 마감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내일 정도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세적으로 단기적인 추세도 흐름이 양호하게 만들어질 것 같고 국내 증시에서 지금 시장을 뭐 대형주단에서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했던 섹터들 그다음에 뭐 오늘
장중에도 좀 강했던 섹터들, 뭐 이런 섹터들 최근 흐름 계속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내일 갑자기 바뀔 거라고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현재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딴에서의 강한 흐름들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뭐 제약바이오 섹터 네. 상당히 좀 기대하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네. 안에서는 어떤 기술 또 어떤 약품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결국 대장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좀 치고 가야 알테오젠과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간다라기보단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투심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이제 슈팅이 나와주게 되면 저는 그동안에 기술력을 좀 갖고 있었는데 수급이 조금 약해서 못 올랐었던 기업들 한번 꼭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또 봤었을 때 유한양액도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박스권을 돌파하려다 지금 미끄러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이제 퓨처케미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고 미국에서 임상 이상이 진행됐는데 지금 경쟁사 제품보다 워낙 지금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게 또 승인을 지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런데 이제 전통 제약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참 더딜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최근에 변동성이 큰 쪽이 네. 바로 바이넥스 쪽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바이넥스도 지금의 추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저는 좋은 모습을 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까지 의견 들어봤고요. 그리고 6.18 할인 행사가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만큼 화장품주도 오늘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죠? 화장품주들 중국에서 할인 행사하면 잘 팔릴까요? 일단 수출 데이터 네. 보면 그래도 이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뭐 양호한 데이터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화장품 섹터를 이끄는 거는 북미향 수출이잖아요. 서구권에서의 이제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아마존의 네. 이제 K-뷰티라고 해서 이제 그게 납품이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부각을 최근에 또 크게 받았거든요. 우상향 흐름 오늘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계속 보면 끝없이 올라갑니다. 올선을 타고 실리콘투 이 종목 역시 오늘도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고 코스메카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금일 또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어떤 브랜드의 화장품이 팔리던 간에 네. OEM이나 ODM으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밸류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화장품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갈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뭐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면 너무 올라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가 부담스러우시다라면 투자 관점으로 밸류적으로 좀 싼 그런 기업들을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적 싼 기업 그럼 어떤 거 좀 압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콜마 계속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정도 되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조금 많이 올라온 감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밸류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 정도면 부담 없는 한국콜마, 네. 접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화장품주 중에서 선별을 해본다면 어떤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저도 한국콜마가 가장 좋아 네.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가격적인 좀 메리트를 좀 찾아본다면 저는 두 기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에이블CNC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어요. 아마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샤 브랜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네. 과거에 한때 히트를 쳤지만 최근에는 좀 다소 좀 브랜드 파워가 좀 주춤한 상황인데 여기가 뭘 많이 파느냐라고 봤더니 워터프루프 제품을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계절적으로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기업은 네오팜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아토피 그 피부성 네. 화장품을 만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한 주를 통틀어 봤었을 때 화장품도 움직였고 플러스 저출산도 한번 움직였잖아요. 네. 그럼 그것을 둘이 묶었을 때 또 한번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네오팜 같은 기업들이라서 당연히 저도 화장품 하나만을 본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한국콜마가
가장 저도 이제 대장주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이런 기업도 있더라. 이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어떤 거 보면 좋을지 전해드렸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E에셋 김태성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현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성우 하이텍입니다. 견조한 실적 속에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라인 8,300원입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입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 라인 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심택입니다. 메모리 기판의 회복세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고요. 1분기의 믹스 개선 효과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 동아 ST입니다. 동아 소시오그룹의 계열사로 전문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당뇨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하루 동안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심택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36,45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 36,700원으로 하루 동안 0.69%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동아 ST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 62,50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 65,500원으로 하루 동안 4.8%의 수익률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